네,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작년 11월, 12월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나누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연초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다만 섹터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촘촘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셔보죠. 박철순, 김민성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네. 연초에 새해가 들어서면 코스닥 중심으로 좀 급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전략을 세워주신 바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많이 노려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주가 하락률이 가장 컸었던 그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소폭이지만 일부 작년보다는 이제 매수 강도가 조금씩은 세지고 있다는 것도 지수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코스닥의 반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가가 증시 때문에 많이 밀렸을 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는 주가 하락률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같은 업종이어도 훨씬 더 낙폭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88,000대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절반까지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반토막 거의 가까이 나긴 했지만 50%까지 빠지진 않았었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코미코 같은 이제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세정이라든지 코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만큼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던 게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업황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코스닥의 상승룸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이런 전력 기기 쪽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 다 대형주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소형주 단에도 종목들이 많은 그런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코스닥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수익 측면에서는 더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거래대금 보면은 코스피가 이제 10조 원 다시 위로 올라왔고 코스닥은 6조 원 수준인데 이 정도면 어떤 수준입니까? 아직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에 워낙 이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일단 새해 들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순히 작년보다 이제 수급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건 맞다.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과연 이 수급들이 어디로 올라 들어가는지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차트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어떤 증권사든지 HTS 들어가시면은 기간별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어떤 종목군을 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였거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유한양행을 많이 샀고요. 이거를 이제 기간별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걸 많이 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실질적인 수급은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성 매니저님께 FOMC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사록이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4시쯤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FOMC가 충격이라면 충격을 줬던 좀 회의였기 때문에 과연 의사록에 얼마나 또 매파적인 이야기가 담길지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고 또 그 후로 나왔던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를 보면 이거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의사록이 혹시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로 줄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매크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에 좀 FOMC 의사록이라든지 FOMC에서 어떠한 스탠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오늘 좀 모멘텀을 딱 봤을 때 미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해서 국내 증시가 여기에 좀 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면은 FOMC 의사록을 공개하고 나서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많이 출렁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이랑은 그렇게 좀 커다랗게 모멘텀을 따라가진 않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도 더 강한 호재가
보니까 증시는 굉장히 저렴하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좀 증시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이제 미증시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는 달러가 또 그만큼 조정을 받았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반등을 했지만 달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또 증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히려 증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호재가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호재라도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이슈고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이슈들은 다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파적인 흐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그리고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국내 증시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이제 9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장은 금리 동결 인하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 생각해보면 하반기 때 사실 뭐 큰 이유가 없는데도 유독 우리 증시만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무 속상하고 알 수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와는 반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게 우리 증시의 새해 첫 흐름이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공개도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김민성 매니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안건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준비된 안건은 무엇인지 시크릿 주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기사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투자자의 의견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돌아오니까 코스피 올해는 하루 빼고 계속 오르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코스피 4거래 연속 상승했고 전일만 뺀다면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엉망인데 왜 오르지?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너무나 바닥이다.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삼성, SK가 빠졌다. 이 부분에서 제스낭 CEO가 실수했다라고 다시 번복하면서 우려가 잠재워졌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요인일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30년이나 걸린다고? 응, 내렸을 때 더 담을 거야 라고 올려주셨네요. 일단 트럼프가 상용화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가 매력일 때 나는 더 담을 거다 이런 내용 올라와 있고요. 또 삼성공조는 삼성전자도 액침 냉각도 관계없는데 왜 상한가 가냐 올라왔습니다. 오늘 무려 상한가 거래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삼성전자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자동차 공조 관련해서 액침 냉각과 묶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수급적인 측면 빼고 나머지는 다 CES랑 관련이 있고 또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의견들이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쇼크예요. 6조 원대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3%대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알려졌던 이 실적 우려감이 일단 확인이 됐었고 일단은 뭐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오늘 만약에 실적이 좀 더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억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통과를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적이 사실상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단 실적 발표가 하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해서 추가적인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일단 외국인들도 일단 슬슬 삼성전자를 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하지만 실적의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여전히 뭐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IT 전방 수요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지금 저가 공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DDR4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지난 7월 달 대비했을 때 한 11월 그리고 12월 달 또 오면서 거의 가격이 한 35% 거의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시다시피 이 HBM3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HBM3E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부 가치 제품인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 실적이 극적인 어떤 상승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제 전방산업 재고 수요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범용한테 가격이 다시 이제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서 일단 HBM3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그때부터 또 극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2분기에도 그렇게 2분기 정도는 돼야 조금 반등의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1분기도 아직 실적 전망은 어둡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뭐 신문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을 파악할 때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HBM 등 좀 고부가 가치 상품들의 주목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젠슨 황 CEO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HBM 성공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한 반면 설계, 디자인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병 주고 약 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얘는 잘못이다. 근데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깐깐한 게 아니라 이제 삼전에 대한 설계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이겨내고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그만큼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더 이제 달래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콜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박철수 매니저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분기에 당장 HBM3E의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는 에이직이라든지 이제 브로드컴에서 새롭게 이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발주를 다 맞춰놓고 생산 라인업을 다 짜놔서 브로드컴이 새롭게 발주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같이 커플링해서 바라보고 있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와도 거의 커플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잘 가도 안 가고 엔비디아가 뭐 조정을 받더라도 잘 빠지지 않고 이제는 아예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랑은 좀 디커플링 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새롭게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새롭게 칩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멀티플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HBM3E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뭐 블랙웰이나 HBM4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이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에도 3% 상승한 건 앞서서 같은 의견처럼 우리가 삼성전자의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좀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상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여러 가지 노트북이나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디램 가격에 대한 가격도 어느 정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바닥이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드라마틱하게 실적에 대한 개선 턴 어라운드를 보여주는 시기는 2분기 이후부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이 벌써부터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에 대한 이제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레거시에 대한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붙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레거시 가격도 어느 정도 반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재고 자산이 수요가 다시 한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확실히 기대할 게 많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조연설 끝나고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한국 취재진들이 왜 뭐죠? 기업이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말고 왜 갑자기 기업 이름이 마이크론만 언급을 했냐 이 얘기를 하니까 실수였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를 들면 젠스방 이 대표의 CEO의 언급이 지금 사실 약간 좀 해석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김민석 매니저님이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 삼성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했다가 또 지금은 설계가 또 문제가 있다. 근데 설계가 문제 있다는 건 사실 이거는
로직을 다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은 그러면 납품 거의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멘트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젠스런 CEO의 어떤 발언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확실한 거는 확실히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 아니면 일단은 이걸 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 관련된 종목을 찾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뭐 CES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종합해 보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열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뭐 액침 냉각, 유리 기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액침 냉각 관련주들 전망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 보셔도 좋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공조가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네. 아까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는 이제 호재 메마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에 대한 모멘텀만 있더라도 투자 심리가 많이 쏠리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발열을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블랙웰에 대한 좀 문제점도 발열을 잡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국내 기업들한테 이제 발열을 잡기 위한 이제 노력을 같이 해달라라고 이제 러브콜을 할 정도로 이 발열 문제는 이제 발열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발열을 잡는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력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면은 뭐 양자컴이든 AI든 계속해서 기술력이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발을 잡기 위한 액침 냉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에 잘 가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액침 냉각이라든지 전선, 이제 전력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만 이제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던 시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순환매가 빠르게 좀 잘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유동성 장세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오늘장까지 이렇게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유리 기판은 어떻습니까? 유리기판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많은 테마주들이 있지만 유리기판이 그나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유리기판 자체가 굉장히 얇은 소재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때 부피를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추가적으로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CES에서 이제 SKC가 이 유리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업화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보조금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더 SKC를 중심으로 해서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테마주들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유리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도 역시나 거의 뭐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데도 테마로 묶여서 가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SKC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미 캐파를 만들고 상용화를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유리판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정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Y시킨 같은 경우도 이 유리판 관련된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들 기업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SKC도 오늘은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실적만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기가 가장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13만 1,200원에서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가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한 1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2차 정도는 한 16만 원 정도 선까지는 매물 부담이 그렇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2차 매물 저항 고려하셔서 한번 삼성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ES 2025가 10일까지니까 우리 장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쭉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추가로 더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김민성 매니저님께 한번 얘기 드려보죠. 다시 삼성전자 실적 쪽으로 돌아가서 모바일 부문에서
이제 2주 뒤입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되는데 언팩 행사가 준비가 돼 있고요. S25 시리즈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휴대폰 누가 바꾸냐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AI가 더해지면서 사실 S24 때도 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네. 매출이. 이번에 S25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결과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주력 산업 자체가 이제 핸드폰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잘 찍히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핸드폰을 잘 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잘 판매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갤럭시 S25도 이제 AI의 기능에 탑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를 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성 고객들은 이제 새롭게 또 핸드폰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는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드라마틱하게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약간은 약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하나에 대한 모멘텀 정도 그냥 실적을 개선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뭐 크게 움직일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구독 클럽 시대를 연다 뭐 이런 계획들도 밝히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 담길지 한번 2주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서 우리 두 매니저가 가지고 온 탑픽 섹터와 종목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섹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무엇인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이 나왔고요. 백신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섹터를 고른 이유부터 들어볼 텐데 역시나 조선입니까? 네, 대세는 조선주입니다. 오늘 뭐 가장 많이 올랐던 대표 섹터가 조선주였죠. 오늘 뭐 한화엔진은 거의 뭐 지붕 뚫고 지금 하이킥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공시가. 네, 맞습니다. 엔진 수주 대량의 엔진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 지금 조선업 자체가 지금 역대급 초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2008년도 이후에 가장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부가치 선박들을 수주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저선가의 배들의 어떤 매출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지금 선별적으로 고부가치의 제품들만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라는 것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레벨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죠. 일단 한국에 대한 어떤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해군이라든지 조선업을 지금 부흥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조선소와 협력을 하는 확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기술력 면에서는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무방한 우리나라 조선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정부 부처에서 일단은 작년에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방문을 했었고 일단 조선소 건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고성장을 한번 그리고 수주 지속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에서도 이제 조선업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선박금융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증액을 했거든요. 금융 지원을.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적인 어떤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증권가도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눌림목을 항상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오는 종목들 많습니다. 잠시 후에 덜 오는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오른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도 괜찮다인지 아니면 아직 안 오른 종목을 노려보자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후자 쪽으로 오늘은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민석 매니저인데 백신 치료제요. 네, 바이오는 이제 또 한번 다시 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독감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심하죠. 제가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박수진 매니저님도 독감 걸리시고 이제 이혜린 앵커님도 독감 걸리시고 해서 재료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도 이제 독감을 걸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쿼드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같은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수치를 보고도 주가 측면에서 강한 시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되기 시작을 했을 때 마스크가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이제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또 심지어 손세정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손세정제 관련주가 엄청나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겪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누가 개발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개발한 기업은 돈을 쓸어 담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이 바닥에서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느덧 7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추세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8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스닥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줘야지만 같이 이끌어가면서 유동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이클까지 맞물린다라고 하면 백신 치료제는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에서도 좀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쿼드 대맥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시세가 강하게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주변에 이제 환자 느는 게 체감이 되고 있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과거에는 좀 마스크 사려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따라서 뭐 오부제, 네, 맞아요. 줄 서서 사고 뭐 몇천 원씩 주면서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근데 백신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토픽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토픽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사실 12월 23일 지난 시즌 마지막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추천드린 이후에 약수익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목표가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일단 고점까지 아직 여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원들의 어떤 주거 공간이죠. 데크하우스라든지 아니면 LPG 탱크 이런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LNG선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지금 LNG 프로젝트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LNG 탱크라든지 LPG 탱크를 만들고 있는 세진중공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고객사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드디어 기대를 했던 고객사 확대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존에는 현대중공업 계열에만 일단 납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거의 100% 세진중공업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 6월과 그다음에 작년 말에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계약을 따서 초도 물량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사 모두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캐파 증설 효과입니다.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생산 캐파가 굉장히 좋은데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생산 캐파를 한 20% 정도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캐파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안 올라온 건 아닙니다. 6,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8,000원대 후반이니까 꽤 올라왔음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거고요. 자, 다음은 백신 치료제로 넘어가서 토픽 종목 뭡니까? 이건 3분기 때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하면은 또 현대바이오는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엠폭스에 대한 유일 해결책이 이제 제프티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도 원래 개발이 된 게 제프티이기 때문에 임상 2상까지는 통과를 했고 이번에 작년 5월부터 제프티에 대한 임상 3상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2상 이후에 긴급 승인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쿼드 대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해서 HMPV라는 이제 감염병이 인도랑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확산이 지속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랑 중국은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산이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수들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빠르게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중국에는 무비자 입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 여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에 많이 놀러 갔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감염이 되고 나서 국내로 들어온다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감염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프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33종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엠폭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좀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현대 바이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CM팜이랑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소식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현대바이오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에 대한 최대 주주가 CM팜이기 때문에 같이 밸류체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지배구조법을 통해서 지분법이 좀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자산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작년 3분기, 4분기 때 한 번씩 또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을 가지고 왔네요. 자, 그렇다면 주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입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진중공업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국장 분위기 안 좋은데 꾸준히 올라주니 얼마나 좋아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안도감을 남겨주셨습니다. 트럼프 집권하면 LNG선 수요도 늘어난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라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트럼프 정부는 출범 후 LNG 수출을 승인하고 원유 시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한 수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국내 최초 LCO2 탱크 수주, CCUS 타고 가자라는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남겨주셨고요. 다음 장 통해서 만나볼게요. 3분기 실적은 실망했지만 항상 4분기 실적은 좋은 편이니 기대 중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실제로 6억 원가량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2분기 대비해선 92%나 급락을 했었는데요. 실망감이 다소 있지만 4분기 실적은 기대해 보시죠. 수주 공시가 너무 없어 새해에는 좀 수주 공시 팍팍 올려주라라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해 4월 하나오션과의 계약 이후 실제로 수주 공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연초에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초 수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인이랑 기관이 같이 들어오더니 오늘은 좀 흐지부지네 라면서 아쉬움도 남겨주셨고요. 네,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9,000원을 못 넘네 라면서 주가에 대한 아쉬움을 남겨주셨습니다. 상승폭이 부진하고 추세가 꺾일까 봐 걱정스럽다는 우려감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매니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바이오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하루 등락이 T익스프레스보다 재미있네, 에버랜드는 방선해라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오후 1시까지 8%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조정받으면서 1% 상승한 15,45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 말했습니다. 네, 중국 HMPV 감염 급증, 독감 감기와 증상 유사, 인접국가 환자 발생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중국에서 제2의 팬데믹이 우려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쿼드데믹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남겨주셨습니다. 유보율이 바닥이라 주주 친화랑은 아예 담쌓은 기업이라는 아쉬움도 남겨주셨고요. 네,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 ADM은 상한가 갔는데 너는 왜 밑꼬리만 달리냐라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승세에 대한 아쉬움도 비춰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엠폭스 임상시험 한다더니 좀 서둘러라 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엠폭스 감염 환자가 프랑스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실제로 엠폭스 최다 발생 국가인 아프리카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만 여기저기 펼쳐놓고 결과가 없으니 실적이 엉망이지라고 하면서 이 적자에 대한 아쉬움도 보였고요.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주 인수권 매수하려고 주가가 이런 거냐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으나 하지만 주주들 반응은 참 차가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매니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들이 쭉 이어질 거고 연간 실적도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 그에 대한 약간의 뭐 비판이랄까요? 그런 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자, 먼저 세진중공업부터 보죠. 네, 세진중공업 일단 아까 종목 토론방 내용을 봤더니 일단은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 관련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주했다, 탱크를 수주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탱크 사업 쪽에서는 부동의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친환경 시대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세진중공업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만드는 탱크는 다른 회사가 만드는 탱크랑 좀 다릅니다. 특수한 호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사용해서. 그리고 기술력을 요하고 고퀄리티인데 일단 이게 지금 만든 지 좀 됐고 일단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팔리면 팔릴수록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좋지만 제품 자체가 워낙 고마진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탱크에서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예상보다는. 근데 보통 이 세진중공업 자체가 보통 4분기 때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상반기 때 수주했던 내용들이 매출이 보통 후반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4분기는 역대 최대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기업 중에 일승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방성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별도 매출로 봤을 때보다 연결 매출로 봤을 때 실적이 더 많이 바뀐다, 더 증가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회사들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실적이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동방성기의 1승도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도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연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동사의 실적 또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지난 이제 11월 달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전거래일 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단의 매물 저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서 목표가를 잡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단에 있는 저항대 다시 한번 매물 저항이 두꺼워지는 구간이 일단 10,000원이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의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이고요.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었네요. 네, 유상증자는 11월 5일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닉스는 거의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5일날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이날 이제 마이너스 16%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나서 바로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투심을 달래주면서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주식을 많이 담기 위해서 이제 무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르고 나서 이제 다 매집이 끝나면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달에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무상증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인위적으로 주가를 많이 떨고 놓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잡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면서 가기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상증자에 대한 모멘텀을 우려감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죠.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전에 한번 상승을 하다가 막혔던 구간이 2만 원대이기 때문에 2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3,500원대 이탈하면은 밑에는 하방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입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